이 몸이 이 세상에 대한 모델이라고 한다면 사실 인터셉션은 베이지안 브레인 관점에서는 우리의 모델이 얼마나 지금 잘하고 있는지, 얼마나 생존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혹은 호미오스테시스를 얼마나 잘 유지하고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과정을 말하고요. 이 P/O는 제가 defines us라고 하고 또 한마디로 더 what is to be alive, 살아있다는 게 뭔지를 또 정의하는 그 데서티 펑션이 그래서 이거를 조금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self evidencing이라는 말로도 여기서 말하는 게 인터셉션의 주 목적은 컨트롤이다. P of O를 향한 나의 피노타이픽 니즈를 성취하기 위한 어떤 조절.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이게 생존과 지능 대막의 이제 3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잘 지내셨는지?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예, 저희가 좀 요즘 많이 바쁜데 그래도 또 시간을 또 내가지고 이제 이 긴 스토리에 이제 막을 내리려고 오늘 또 준비를 했습니다. 즐겁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을. 네, 그래서 지난번에 1, 2부를 통해서 생존이라는 어떤 큰 주제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미, 남미, 그리고 배드 앤 굿, 이렇게, 이거 동영상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두 개의 축으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요번 3부에서 정말 어떤 얘기가 또 나올지 정말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한번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또,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좀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생존을 지능과 연결하기 위한 두 가지 중요한 축으로 제가 드린 말씀이 셀프와 베일런스, 그리고 이 셀프의 바운더리에 관해서 이제 중요한 게 인터널 밀리우. 그래서 클로드 버나드, 그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또한 호미오스테시스, 월터 캐넌, 그 알로스테시스는 또 피터 스털링이라는 분 이름들을 이렇게 제가 인물들을 또 다 언급하면서 이렇게 역사에 따라서 쭉 거의 100년만, 그러니까 1800년대 중반에 그 호미오스테시스가 나오고 1900년대 초에 나오고 중반에 나오고 이런 식으로 약간 한 50년 정도씩 하나씩 나온 이런 텀들입니다. 이게 소개를 그 인물 중심으로 해주셔가지고 제가 요즘에 조금 그쪽으로 이제 인물이 보입니다. 아니 저도 그런 거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베일런스, 굿, 배드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고, 이 굿, 배드는 결국에 셀프와 연결이 안 될 수가 없다라는 말씀 해드렸었고, 결국 나를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호미오스테시스를 유지하고 계속 생존을 하기 위해서 그거에 맞춰서 굿과 배드라는 가치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다마지오의 필링이라는 거 말씀드렸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인퍼런스 프로블럼이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 인트로셉션에 관련돼서, 인트로셉션은 인퍼런스인데, 그것과 관련된 인퍼런스를 조금 더 정교화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인트로셉션은 결국 파셜 옵저베이션, 내부에서 오는 파셜 옵저베이션에 근거해서 이 몸의 상태를 추론하는, 인퍼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결국에는 인퍼런스 문제가 관여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인퍼런스 문제에 대해서 이 인트로셉션과 이미 얘기가 좀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크게 봐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베이지안 브레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베이지안 인퍼런스에 대해서는 아마 다 베이지 티오럼, 이 식에 대해서 아마 다들 잘 아실 텐데, 이 라이클리우드를 이제 포스테리어로, 프라이어를 포스테리어로 이제 바꾸는 그런 이제 수식이죠.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그 관찰에 근거해서 지금 어떤 스테이트인지에 대한 가장 프로버블한 포스테리어 프로버빌리티를 계산하는 식인데, 이 옵저베이션을 이제 모든 가능한 스테이트에 대해서 인테그럴 하는 게 결국에는 인트랙터블한 것이 이제 특징이고, 그래서 이 P of O를 계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제한된 게 바로 그 베리에이셔널 메소드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베리에이셔널 메소드에 대한 수식은 가져오지 않았지만, 사실 궁금하신 분들은 좀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 베리에이셔널 베이지에 대한 수식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예를 들어서 Q에 대한 어떤 데서티가 나오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 포스테리어 프로버빌리티를 이스티메이트 하는 그런 과정들이 다 담겨 있는데, 거기에 있는 각각의 텀들을 이제 잘 해석을 해서 나온 것들이 칼프리스턴을 이제 포함한 많은 분들이 지금 액티브 인퍼런스 혹은 프리 에너지 프린시플 그런 이론들에서 지금 이 포스테리어 프로버빌리티를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제너러티브 모델을 가지고 어떻게 이스티메이트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론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거를 좀 시멘틱하게 그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어떤 세상을 이렇게 옵저베이션을 하잖아요. 옵저베이션을 하는데 저희는 이 옵저베이션에 근거해서 지금 이 상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인바이러먼트의 정확한 어떤 스테이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 옵저베이션의 프로버빌리티를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델을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스티메이트를 해가는 과정, 그래서 이거를 프레딕션을 하고 실제로 관찰한 것과의 차이를 계산해서 이걸 프레딕션 에러로 계산을 해서 이 프레딕션 에러를 미니마이즈 하는 식으로 에스티메이트 하는 과정이 바로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라고 하는, 한국말로 하면 변분 추론이죠. 변분 추론의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프레딕션 에러를 미니마이즈 하는 방법에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저희가 가진 모델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될 수가 있고요. 계속 모델을 업데이트함으로써 프레딕션과 내가 관찰하는 그 관찰값에 근거한 이 포스테리어 값을 계속적으로 이게 맞는지를, 이 차이 값을 보면서 계속 그거를 미니마이즈하는 방식으로 프레딕션 에러를 미니마이즈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세상에 대한 옵저베이션 자체를 바꿈으로써 프레딕션 에러를 미니마이즈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딕션 에러 미니마이제이션이 어떻게 이 인트로셉션과 관련된 인퍼런스와 관련이 있는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가장 첫 번째, 지금 두 가지의 프레딕션 에러 미니마이제이션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로는 이 모델 업데이트에 대한 겁니다. 이 모델 업데이트는 다른 타임스케일로, 세 가지 타임스케일로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가장 짧은 타임스케일로는 우리가 펄시브를 하는 인풋 시그널과 브레인의 상위 영역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이 프레딕션을 가지고 프레딕션 에러를 미니마이즈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퍼셉션 자체가 일어난다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이론이 있습니다. 이 라오 앤 발라드 논문에서 이제 제안했던 이 프레딕티브 코딩. 그래서 프레딕션이 먼저 있고 바텀업으로 옵저베이션이 들어와서 그 차이를 계속적으로 미니마이즈 해가는 과정이 바로 퍼셉션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저희는 계속 지금도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들을 때 계속 아마 프레딕션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이 프레딕티브 코딩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이 필드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프레딕티브 코딩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방금 전에 설명은 해주신 것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왜 보통 요즘 어떤 과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우리가 보는 현실이 실제 어떤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지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머릿속에서 다 환상을 만들어내는 거고 우리가 보고 싶은 것들을 본다는 네. 그런 주장을 하는 과학자들이 있던데, 제가 들어보면 교수님 지금 방금 전에 말씀이 결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퍼셉션 또는 인퍼런스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추론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질문을 하기보다는 좀 코멘트를 좀 네. 드리고.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이제 저희가 정말 이 피지컬한 세상이 없고 모든 게 이제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거냐, 그렇다기보다는, 왜냐면 프레딕션 에러 시그널이 계속 만들어져야 되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관점이, 프레딕션이 주가 되는 관점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럴듯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책을 읽거나 할 때도 글자가 이렇게 있는데 글자가 이 스크램블 돼도 읽거든요. 그런 거 볼 때 말하기 전에는 그게 글자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있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프레딕션이 얼마나 강한지 맞습니다. 말해주는 것 같고, 이게 플러서블하다고 또 느낀 게, 사실 제 임상 경험에서도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있었던 이제 병원에 강박장애 클리닉이 있었어요. 근데 강박장애 환자들 중에 어떤 증상이 있는 분들이 있냐면, 책을 읽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책에 그 글자 하나하나가 다 눈에 너무 들어와서, 그러니까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에 집착을 하다가 전체의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도 이 전체 의미를 통합하는 과정이 굉장히 그 부분보다도 숲에 계속 집중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프레딕션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예전에 제가 사실 블로그에 또 제가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어느 날 복도에 있었는데 이렇게 형광등이 비치는데 이 바닥에 비쳐서 제 눈에 이제 반사가 되면서 비치는데, 저는 이게 형광등의 빛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네. 이 바닥에서 오는 게 아니고 형광등에서 오는 빛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 형광등 그 빛에 제가 이렇게 손을 갖다 대면요, 이게 양안 지각이 망가지면서 두 개가 이렇게 따로 보이게 되는 거 혹시 아시나요? 깊이 지각을 하려면 이 눈이 잘 맞아야 되잖아요. 블로그의 제목도 그 너머에인가 뭐 이런 이
바닥 너머에 내가 이 빛이 있다는 걸 알고 믿기 때문에 이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로 통합된 지각이 가능한. 그게 게슈탈트 심리학이 사실 그런 거를 말하는 거고. 만약에 교수님께서 뒤에서 오는 빛인지 모르고 물어봤으면 그게 다르게 그쵸, 다르게 보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도 막 이렇게 좀 감상에 젖어서 아, 내가 그 벽 너머에 이 빛이 어떤 빛의 소스가 하나에서부터 온다는 걸 내가 몰랐다면 이거를 내가 완벽하게 하나로 이 지각을 못할 텐데 뭐 사람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 뭐 하면서 되게 철학적으로 느껴지네요. 어떤 사람의 상대방의 마음도 이게 코어런트하다고 내가 믿어야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이 읽히는데.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또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지금 설명해 주신 이 프리딕션과 프리딕티브 코딩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로우 레벨의 네. 센소리 퍼셉션에 관련된 내용인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프리딕션 하지 못하는 것들에 의해서 저희가 놀라거나 이런 것은 꼭 이런 센소리 퍼셉션 수준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들과 인터랙션하고 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롱텀 스케일도 벌어지는 네. 것 같고 네, 뭐든지 이렇게 컨텍스트가 주어진 다음에 어떤 현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해석하는 것들은 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건 컨텍스트 자체가 아까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프라이어의 네. 존재인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프라이어는 진짜 옛날부터도 정말 모든 레벨, 진짜 로 레벨부터 맞습니다. 하이 레벨까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걸 아무 데서 막 얻은 게 아니고 제가 2003년, 4년에 사실 서울대 심리학과 이상훈 교수님 부임을 하셨었고 네. 그러면서 제가 그 수업을 사실 들었는데 그 수업에서 이제 사실 실습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 프레딕티브 코딩 까지는 아니더라도 프라이어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그때 제가 실험으로 했었고 그때 리뷰를 처음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전 논문에 이렇게 프레딕션, 빌리프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에 너무 감명을 받고 사실 야 이거 너무 재밌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도 그게 약간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잘 몰라서 그랬을 수 있어도 주류라고는 생각이 잘 안 들었는데 오히려 지금 와서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프레딕티브 코딩을 얘기하고 프레딕션을 얘기하고 프라이어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는 게 저는 너무 반가운 거죠, 사실. 그래도 우연의 일치가 아닌 사실은 네. 필연이었는데 저희가 그렇죠. 모르고 있었죠. 모르고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 들은 게 그죠. 제가 2003년, 4년이었으니까 이 라온의 발라드가 1999년이었으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짧은 타임 스케일도 있을 수 있고 조금 더 긴 타임 스케일로 가보면 이렇게 러닝에 있어서도 이런 그 모델 업데이트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어떤 새로운 경험을 했을 때 그리고 그게 프레딕션과 달랐을 때 저희 뇌는 계속 그걸 학습하면서 아예 뇌 전체의 뉴런에 이런 시냅스의 그런 기록들을 다 하고 그 물리적인 그러니까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제가 여기서 이제 이 프레딕티브 코딩과 좀 다르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프레딕티브 코딩은 되게 트랜지언트하게 지나가는 것 같이 생각하실 수 있지만 프레딕션 에러가 발생하는 모든 순간에 이 뉴럴 플라스티시티가 생기고 결국에 저희 브레인에서는 피지컬한 변화들이 생기고 결국 그게 브레인의 또 스테이트를 변화시키고 모델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브레인과 실제로 모델 업데이트가 브레인 자체의 그 스테이트를 아예 변화시키는 피지컬 스테이트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이게 이제 더 긴 타임 스케일 제가 궁극적으로 사실 인터셉션과 연결해서 하고 싶은 말이 이 마지막 얘기인데 가장 긴 타임 스케일에서는 몸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짧게는 저희가 일생 동안에 저희 뇌가 계속적으로 학습을 통해서 변화되게 되고 저희의 지식을 학습하게 되는데 이게 대를 거쳐서 이제 변화되는 게 바로 이 에볼루션인데 여기서 정말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 말이 굉장히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1970년에 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애슈비 그 사이버네틱스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요. 이분이 이 코넌트와 같이 낸 논문에 논문 제목이 이렇습니다. Every good regulator of a system must be a model of that system. 그래서 이 시스템이 어떤 environment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몸이 될 수도 있는데 인터셉션은 이게 몸이 하나의 그 environment, internal environment가 되고요. 혹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에볼루션의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이 시스템이 되고 이 environment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이 에볼루션 입장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에볼루션 입장에서 이 레귤레이터는 바로 몸이 되고요. 저희의 몸이 바로
이 시스템의 모델이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 긴 시간 동안의 에볼루션이 이 내추럴 셀렉션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 내추럴 셀렉션을 통해서 저희가 결국 얻는 이런 몸의 변화, 어떤 우리의 피노타입의 변화가 이 environment, 이 시스템에 대한 하나의 좋은 모델이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내추럴 셀렉션을 이 베이지안 모델 업데이트 관점에서 보는 그런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달아놓은 이 레퍼런스에서도 이 내추럴 셀렉션이 결국엔 모델 셀렉션이다. 모델 셀렉션. 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저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에 가장 적합한 모델로서 우리 몸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근데 이게 재밌는 거는 이따가 액션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 모델이 모델 업데이트가 아주 수동적인 과정이 아니라 우리 모델이 만들어짐으로써 또 세상을 바꾸죠. 그래서 이게 어떤 피드백 루프를 통해서 환경도 바뀌게 되고 저희 몸도 바뀌게 되는데, 일단은 이 모델 업데이트 과정에서는 약간은 수동적으로 세상에 우리가 맞춰가는 가면서 이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그런 과정을 일단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그렇게 에이전트로서의 나와 세상이 계속 순환을 그리면서 네. 인터랙션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지난 생명과 지능 1부였던 네. 것 같은데, 그때 오픈 시스템, 또 엔트로피 얘기도 많이 하셨고, 네. 그런데 이렇게 좀 디마케이트된 바운더리는 있지만 계속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네. 주로는 에너지가 에이전트가 끌어당기면서 에너지를 갖고 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영향을 또 미치고, 그래서 네. 서로가 리쉐이핑 되는 그런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정말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 생명이 그때 가능한 게 바로 이 오픈 시스템이어야 되고, 에너지 하비스팅. 그래서 넌 이퀄리브리엄 에너지 하비스팅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오픈 시스템에 살아가는, 그러니까 모든 어떤 살아남을 수 있는 모든 에이전트는 어쩔 수 없이 세상과 인터랙션을 해야 되고, 자기의 모델을 끊임없이 업데이트하지만 또 자기 모델이 맞는 곳을 계속 찾아가는 거죠. 그 내추럴 셀렉션에 대한 좀 이론들을 보면 베리에이션이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게 니치가 갈려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니치가 겹치면 이 컨플릭트가 일어나고 누군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이게 어떤 종의 분화가 일어나는 거는 이 니치가 분리가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림에서처럼 네, 엄청 그렇죠. 많이 이렇게 이게 지금 현존하는 이제 생명 종이고, 이렇게 다양한 종들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거는 각자가 살만한 그 위치를 다 찾은 거죠. 이게 교수님 방금 전에 이 모델 업데이트, 내가 바뀌기도 하지만 이제 두 번째 방식이 그렇죠. 이제 나의 행동을 통해서 샘플링을 바꾸신다는 네.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게 또 진화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맞죠. 들어가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 니쉬를 찾아서 나의 모델도 업데이트 네. 할 수 있지만 내가 오히려 네. 능동적으로 나의 니쉬를, 유니크한 니쉬를 찾아서 가면 또 생존이 맞습니다. 또 네. 장기적으로 보존되는. 다 네. 모든 게 다 make sense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1번, 2번을 제가 뭐 이렇게 나눠서 여기서 설명을 뭐 일부러 좀 쉽게 하려고 했지만 다 연결이 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긴 에볼루셔너리한 이 굉장히 긴 타임 스케일에서 이 모델 셀렉션과 이 액션이 다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바디가 저희의 니쉬, 혹은 뭐 저희뿐만 아니라 어떤 오르가니즘이라도 그 바디가 그 니쉬에 대한 어떤 모델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 바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이 바디는 저희의 근골격계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근골격계뿐만 아니라 너브 시스템과, 사실 저는 바디 하면은 이 브레인도 같이 포함돼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브레인이 변하는 것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저희가 처한 상황을 이 학습하는 모델 업데이트의 과정인데, 뭐 이게 에볼루셔너리 타임스케일로도 일어날 수도 있고, 저희의 일생 동안의 디벨롭먼탈한 과정에서도 저희가 처한 이 상황에 적응해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모델 업데이트가 계속 되는 거죠. 그래서 바디와 브레인, 긴 타임스케일에서는 진을 통해서 저희의 후손에게 계속 어떻게 보면은 물려주면서 이 몸이 이렇게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유전자 시스템이 이 유전자에 의한 몸의 어떤 골격계가 나타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게 왜 인트로셉션이랑 이렇게 연결이 되냐면, 인트로셉션은 결국에 몸의 내부에 대한 모니터링이고 센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몸이 이 세상에 대한 모델이라고 한다면, 사실 인터셉션은 베이지안 브레인 관점에서는 우리의 모델이 얼마나 지금 잘하고 있는지, 얼마나 생존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혹은 호미오스테시스를 얼마나 잘 유지하고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과정을 말하고요.
지난번에 그 또한 알로스테이시스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과도 관련해서 보면 이 인터셉션이 그냥 단순히 펄셉션이 아니라 프레딕티브 코딩에서도 펄셉션이 계속 프라이어를 가지고 이제 예측하고 프레딕션 에러를 하는 건데 이 인터셉션도 계속 예측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지금 어떤 셋 포인트를 가져야 되는지 어떤 호메오스테이시스를 성취해야 되는지를 계속 예측을 하면서 한 가지 좀 재밌는 거는 그 계속 예측을 하면서 조절을 하는데 그걸 저희가 잘 자각을 못 하잖아요. 이 저희의 인터널한 이 많은 것들은 사실 진화적으로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냥 다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토노믹 너버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듯이 저희의 몸에 예를 들어서 심장 박동이 여러분들 뭐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심장이 막 뛰는데 그거 뭐 이제 뛰어야 되겠다 해서 뛰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뛰는 게 다 그게 몸이 가지고 있는 위즈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월터 캐논이 그때 말했던 위즈덤 오브 더 바디. 그래서 바디는 이미 오토매틱하게 이런 것들을 다 자각하지 않고도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그게 거기에 이제 브레인도 계속 관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피터 스털링 책에서 나온 브레인에서 이 수많은 라인들이 뻗어서 혈관 다이얼레이션을 조절하는 거를 제가 그 다이어그램을 보여드렸었는데 그만큼 그 브레인이 이 몸의 조절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또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브레인이 진화 과정에서 가장 첫 번째 했던 건 저는 몸의 조절이었을 것 같아요. 이 인터셉션이었을 것 같고, 제 개인적인 관점일 수도 있는데, 이게 정말 맞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뭐 진화를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볼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저는 이 브레인이 가장 처음에, 너블 시스템이 가장 처음에 했을 만한 게, 바로 이 몸의 조절이고, 몸의 내부의 항상성 조절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거를 이제 외부 환경이 변하면 어떻게 조절할지, 알로스테이시스. 그러면서 점점 익스트로셉션으로 가지 않았을까. 지난 시간에 뭐 제안을 했듯이. 이게 근데 뭐 정설은 아니고요. 이렇지 않았을까 하는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다 동의가 되시나요? 저는 이 이야기 측면에서 다 동의가 되고요. 한 가지, 아까 교수님께서 이러한 내부 장기 조절들이 우리가 막 생각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된다는 그 말이 제가 인공지능 역사 얘기 드릴 때 말씀드렸던 모델 베이스와 모델 프리에서 모델 프리의 구조로 이미 고착화돼서 좀 고등 인지에 필요한 그런 기능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다 인덕티브 바이어스처럼 저희한테 다 세팅이 되어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도 이제 역설적으로 생각이 들었던 게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이 미쳤을 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면 고등인지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이 인트로셉션보다는 좀 더 모델 베이스드가 중요한가 생각을 하다가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것들이 사실 이런 기본적인 인트로셉션이 빠져있으면 사실 정말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고등인지를 구현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역설적으로 이렇게 아주 중요하고 모델 프리가 근간에 버텨줘야 거기서 모델 베이스드가 창발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생각에 좀 잠겨 있었어요. 네. 근데 지난 시간에 저희 알로스테이시스 얘기할 때 교수님이 이건 모델 베이스드인데요? 이렇게 그렇죠. 말씀을 그렇네요, 하셨거든요. 진짜 또. 예. 네. 그거 어떻게 이게 그 모델 프리 모델 베이스드가 제 생각에는 굉장히 겹겹이 쌓여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좀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이 에피스테믹한 인식론적인 어떤 세상을 알아가고자 하는 것부터 이 몸의 안에 있는 거를 조절하는 어떤 프래그매틱한 굉장히 그냥 피노타입에 일치하는 것들을 계속 성취하려고 이 호미오스테시스를 하는 그것까지 그냥 겹겹이 뭔가 쌓여있는 메탈러닝 시스템이 아닌가. 그러니까 네스티드된 어떤 요새 메타 RL 뭐 이런 얘기 나오듯이 메탈러닝 시스템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좀 저는 되게 역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고 네스티드 하이라키컬 스트럭처가 확실히 어떤 깨끗한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어렵죠. 맞습니다. 네. 이게 딱딱 구획화되지가 않고, 근데 저희가 따로도 많이 말씀 나눴듯이 생명이란 게, 생물이란 게 다 이렇게 깔끔하게 막 디자인해서 다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변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뭔가 덧대어지고 해서 아주 깔끔하게 나눠진다기보다는 뭔가 굉장히 복잡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그 맨 마지막에 사실 넣어놨는데 지금 잠깐 좀 예. 먼저 조금 말씀드리면 세르게이 레빈이 요새 최근에 이제 굉장히 인기 있는 또 그 AI 연구자잖아요. 이 세르게이 레빈이 그 톡 중에서 이제 인간에게 가장 어렵게 느끼는 게 사실은 쉬울 수 있다. 그래서 이 고등인지가 정말 고등인지냐 뭐 이런 문제를 제기하거든요. 뭐 그런 예를 들어요. 배를 운전하는 거는 요새도 이제 그 자율주행 시스템이 돼서 이렇게 할 수 있대요. AI가. 근데 배가 자율주행을 하다가 갑자기 무슨 엔진룸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거는 고치는 거는 AI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 그런 거. 커피도 뭐 이렇게 만들고 따르고 컵을 주고 이런 거는 다 할 수 있는데 로봇이랑 이런 게 다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가다가 쏟으면 그거를 닦고 뒷처리하고 약간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쉬운 게 AI한테는 가장 어렵고 인간에게 가장 어려웠다고 느끼는 게 가장 쉬운데 저희가 지금 고등인지라고 하는 것들이 진화에서 나타난 지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마스터를 했다기보다는 우리도 그냥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끼는 것 뿐이지 사실은 더 어려운 거는 이 수백만 년 동안 이제 진화해온 진화가 만든 이 몸의 조절, 이 인터셉션 결국에는 혹은 뭐 인터널 밀리오를 이 호메오스테시스를 조절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이게 정말 고등인지가 정말 고등인지가 맞을까 뭐 이런 좀 생각에 잠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우리가 강 AI를 구현할 수 있을지 진화가 이렇게 수십억 년을 거쳐서 만들어낸 이 결과물을 우리가 정말 사실 그렇잖아요. 되게 미천한 존재인데 그렇죠. 몇십 년 안에 이걸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생각해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희는 휴먼 레벨의 인공지능을 통해서 인간을 더 이해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프레딕션 에러 미니마이제이션을 하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액션을 통해서 하는 건데요. 이 액션은 여기 나오듯이 무빙 어웨이입니다. 그래서 내가 프레딕션과 프레딕션 에러가 있을 때 이 프레딕션 에러를 줄이는 방식으로 관찰을 만들어낸 이 세상을 샘플링을 아예 바꿔버리는 그런 형태를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 P of O에 대한 얘기입니다. P of O가 모든 S에 대해서 이제 인테그럴을 다 이걸 합쳐가지고 이 P of O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이 P of O가 형성됐을 때 이걸 조금 단순화시켜서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생각을 해본다면 P of O는 이제 이 S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쭉 생각을 해보면 이 관찰이 계속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쌓여지는 이 옵저베이션에 대한 프라이어를 말하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한 번 관찰을 하면은 이런 작은 범프가 생기고 두 번 하면은 이거에 대해 생기는데 이제 계속 하면 할수록 이제 이 어떤 덴서티가 프로버빌리티 덴서티가 이 특정 관찰이 많아지는 공간의 그 지역이 이제 굉장히 높아지고 프로버빌리티가 높아지고 나머지는 점점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이렇게 저희가 진짜로 이렇게 옵저베이션 한다기보다는 어떤 굉장히 수동적인 존재가 있다고 생각을 할 때, 어떤 굉장히 그냥 옵저베이션만 가능한 존재가 있다고 생각할 때, 옵저베이션을 계속 주면은 이게 그 존재한테는 이 관찰을 한 거 자체가, 이 관찰이 모이면 결국에 이 관찰 자체가 그 존재의 어떤 세상이 돼버리는 거고, 그 존재의 자기 자신의 어떤 지식의 모든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P of O는 바로 그 존재를 디파인하는 무언가가 되는데, 이거를 조금만 더 좀 와닿게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양이가 여기 앉아 있는데 지금 이 그림을 앞에서 항상성 설명할 때 제가 아마 보여드렸을 텐데 이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이렇게 인터널 스테이트를 정의하고 나서 이 고양이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바이어빌리티 존이 있을 텐데 어떤 가장 편안하게 느끼고 목표로 하고 있는 뭐 배부르고 등 따신 그런 지점이 셋 포인트가 있을 텐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존재에게는 유전자에 이미 이렇게 남겨져 있는 좋은 상태에 대한 어떤 P of O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에 저희는 가장 가까운 이 어떤 셋 포인트를 중심으로 이 P of O가 이렇게 덴서티가 형성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단순화시켜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물론 그렇게 단순하진 않겠지만 조금 더 피부에 와닿을 수가 있고요. 요거에서부터 멀어지는 게 이렇게 배고프고 어떤 때는 굉장히 배고프고 어떤 때는 굉장히 목마르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나치게 멀어져서 잘못하면 죽게 되는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바로 이게 완전히 이 P of O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면은
이 존재가 완전히 달라지죠. 이 상태와 지금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정체성이 고양이라는 뭐 예를 들어서 애완동물일 수도 있죠. 저희 집에도 강아지가 있는데 그 강아지가 살아있는 저희 집 강아지 이름은 이제 루이인데 루이의 정체성이 분명히 있고 그 친구의 성격이 있고 그런데 그게 이 피오보를 벗어나서 이 개체가 관찰하면 안 될 거를 관찰을 하는 거죠. 이 관찰이라는 거는 말이 관찰이지 사실 그 있어서는 안 될 어떤 상태, 이 목마름이 지나치거나 헝거가 지나친 상태에 다다르면 얘가 죽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정체성이 변하잖아요. 완전히 상태가 변화되게 되는데 이런 의미에서 이 P-오브-O가 사실 저희를 정의한다라고 말을 하는 논문들이 있고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이 P-오브-O가 P-오브-O는 말씀드렸듯이 이 단기간에 형성된다기보다는 이 유전자의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이 압축된 옵저베이션에 대한 프라이어 날리지가 약간 인덕티브 바이어스처럼 유전자에 계속 이렇게 기록이 돼서 아마 저희한테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몸이 어떻게 보면 P-오브-O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P-오브-O는 결국에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저희가 유전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피노타입, 표현형이 있잖아요. 이 표현형에 가장 맞는 그 표현형이 가장 프리퍼하는 어떤 상태를 말할 수가 있고 그게 호메오스테시스랑 뭐 바로 연결이 되죠.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알로스테시스를 말씀드렸듯이 이 셋포인트가 뭐 아주 고정돼 있는 건 아니고 계속 변화되는데 그 변화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이 P-오브-O의 이 덴서티가 형성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제 이렇게 P-오브-O는 저희를 어떻게 보면 정의하는 그런 덴서티 펑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P-오브-O는 제가 defines us라고 하고 또 한마디로 더 해서 what is to be alive 살아있다는 게 뭔지를 또 정의하는 그 density 펑션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self evidencing이라는 말로도 저희 그 논문들을 찾아보시면 이제 나오는데 그게 이제 자기가 존재할 수 있는 그 옵저베이션을 추구하는 거죠, 저희가. 네.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살아남고 서바이벌을 추구하는 그 과정인데 그게 이제 사실 지능과 제가 계속 이제 생존과 지능을 연결하고자 하는 게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지능적인 행동인 거고 지능적인 어떤 과정이라는 거죠. 이 셀프 에비던싱이 이제 뭐 그 심리학에서는 뭐 셀프 풀필링 프로페시처럼 내가 어떤 바라는 게 있으면 그거에 막 이렇게 맞춰서 행동하고 뭐 그런 것도 나타낼 수도 있고 그게 약간은 그래서 뭐 부정적인 의미로도 될 수도 있고 자기 합리화 뭐 이런 얘기로도 뭐 표현이 되고는 하는데 사실 이게 그 인지적인 그 레벨에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생존의 어떤 이 생명체의 생존의 문제로 이거를 보면은 이 셀프 에비던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와닿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기 생존 합리화. 네. 지금 자기 생존 합리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맞는 말씀이시고 자기 생존을 계속 합리화하는 과정. 이게 말이 합리화라서 그렇지만 자기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그게 바로 셀프 에비던싱이고 이 P-오브-O에 맞는 그 덴서티 펑션이 이제 결국 P-오브-O가 덴서티가 높은 그 프로버빌리티가 높은 거를 계속 추구하는 게 바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욕구 그리고 그 노력 그 조절 그런 게 이제 P-오브-O고 그게 바로 알로스테시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저 P-오브-O가 네. 정말 심오하고 정말 중요하네요, 교수님.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근데 P-오브-O를 저희가 사실 지금 카메라가 안 돌 때 또 토론을 했지만 P-오브-O가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S와 이제 또 관련이 엄청 되고 그래서 이 P-오브-O가 간단하진 않지만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P-오브-O가 그냥 저를 그냥 정의하고 있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저는 이 P-오브-O에 대해서 배우고 나서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요. 제가 평소에 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이렇게 행동이 너를 결정한다고 막 이런 내가 계속 이렇게 뭐 보는 영화나 뭐 보는 그런 영상 매체나 아니면 제가 읽고 있는 책들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내가 정말 이렇게 정의가 되겠구나. 내 하는 행동 그리고 내가 자주 하는 자주 비짓하는 그러니까 비짓이 어떤 스테이트를 비짓한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떤 그럼으로 인해서 제가 옵저베이션을 계속 반복한다고 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제 아내 얼굴을 맨날 보잖아요. 제 아내가 저의 정체성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제 아내에게 너무 많이 벗어나면 제 정체성이 변할 것 같아요. 영상 편지 한번 쓰시죠.
네. 네, 그래야 되겠네요. 사랑합니다. 그래서, 근데 정말 좀 이렇게 매일 보는 그렇죠. 그런 환경, 그 집도, 그래서 매일매일 하는 행동과 매일매일 내가 보고 있는 게 나를 결정짓겠구나, 이런 게 이 피오보를 또 공부하면서 또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피오보가 진짜 여기 동영상 시청하시는 분들도 한번 자신의 피오보는 무엇인지 네. 이게 저희가 베이지안 시오렘에서 갖고 온 거지만 상당히 철학적이고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저한테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지금 말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의 일생의 어떻게 보면 디벨롭먼트란 과정에서 피오보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 앞에 말했던 이 또 피오보는 또 진화 과정에서의 피오보. 그래서 항상 생각하실 때 짧은 시간과 굉장히 긴 시간, 이 타임 스케일을 계속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되고, 여러 차원에서 이렇게 계속 좀 판더링, 계속 생각을 해보시면, 이 피오보가 우리 유전자의 각인이 돼서, 이 종을 정의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종을 맞습니다. 정의하는 맞습니다. 어떤 인덕티브 바이어스. 맞아요. 그 다음에 저희의 존재를 또 정의하는 또 저희의 성격과, environment가 저희의 뇌 활동도 결정짓고 이런 논문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일생에서의 피오보. 우리가 확실히 이 공부를 통해서 인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피오보에 대해서 저희가 막 또 설파를 했는데, 이게 그럼 인트로셉션이랑 도대체 무슨 관계냐 또 좀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인트로셉션의 목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존재의 그 인터널 인바이러먼트, 어떤 오르가니즘의 리빙 오르가니즘의 인터널 인바이러먼트가 이 셋 포인트로부터 너무 멀어지지 않게끔 하는 게 그거를 어떤 모니터링 하는 거. 내가 내 모델, 지금 내 몸의 모델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그 말은 셋 포인트로부터 얼마나 가까운지, 이걸 모니터링하고 있는 게 이 인트로셉션인데, 인트로셉션의 목표는 이 피오보로 가까이 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 아닐세스가 굉장히 단어를 정말 잘 만들어요. 언어의 귀재죠. 맞아요. 이 인트로액션이라는 말을 써서 이 인트로셉션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컨트롤이다. Being the Beast Machine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Trends in Cognitive Science에 나오는, 여기 있네요. Being a Beast Machine이라는 레퍼런스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은 글인데, 여기서 말하는 게 인트로셉션의 주 목적은 컨트롤이다. 이 컨트롤은 무슨 컨트롤이냐면 이 P 오브 O를 향한 결국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꾸 나라는데 내가 이게 개체를 말한다기보다는요, 이 종 전체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나의 어떤 필요, 나의 피노타이픽 니즈를 성취하기 위한 어떤 조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무의식적인 조절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막 너무 더운데 온도가 막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몸이 알아서 조절을 먼저 시작을 하잖아요. 제가 뭐 의식을 하든 하지 않든 조절을 하다가 무의식적으로 조절이 불가능해지면 그때 가서 이제 행동으로 옮기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히터를 킨다든지 해열제를 먹는다든지 그런 어떤 행동까지도 이 모든 그 모티베이션이 결국 이 안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트로셉션의 목표는 결국에는 이 컨트롤이고 레귤레이션이다 라는 말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구분이 조금 이제 가능해지는데, 이 익스트로셉션, 세상에 대한 어떤 그 지각과 이해는 에피스테믹 골,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해하고 싶은 인식론적인 목표. 그래서 뭐 익스플로레이션이라고도 볼 수 있고, 약간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지, 이 세상에 대한 모델, 월드에 대한 모델을 학습하고자 하는 게, 그래서 이해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주된 거죠. 인트로셉션은 컨트롤이 주된 거라는 게 저는 좀 동의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프래그매틱한 고리구나. 내가 이거는 뭐 성취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조차 아니면은 뭐 싱글셀 크리처, 박테리아조차 이 프래그매틱한 골은 계속 성취를 해야지만 살아남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셀프 에비던싱, 그게 이제 맥시마이징 더 모델 에비던스, 내가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바디가 어떤 그 셀 그 스트럭처 자체가 진화를 통해서 얻어진 게 바로 그 니치에 대한 모델이라고 한다면, 그 모델의 에비던스를 계속 높여가는, 내가 이 모델이 존재하는 그 증거가 계속 높아지는, 피오보가 높아지는, 이게 다 같은 말을 지금 다른 의미로 제가 다른 단어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그게 바로 서바이벌이고
그게 바로 인트로셉션의 목표다. 그래서 결국에 이 컨트롤, 그리고 인트로 액션. 예.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아니, 뭐, 예.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래서. 다 동의가 그냥 계속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 옆에서. 지금 이걸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지금 오늘 제가 보면 오늘 되게 중요한 주제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 덕담 시리즈를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메시지들 중에 몇 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오는 것 같고요. 아까 교수님께서 제가 지금 같은 말을 다른 형식으로 계속 말을 하고 있다는 그 말을 이해하시는 시점이 오시길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그 말이 저희도 이거를 공부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개념적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처음 들으시면 잘 안 와닿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 P of O를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고 그게 왜 셀프 에비던싱이고 그게 왜 결국에는 우리가 행위하는 어떤 모든 행동들이 다 모델 에비던스를 맥시마이징 하는 것이고 그게 사실 생각해 보면 서바이벌이고 이런 일련의 어떤 그 의식의 흐름들을 다 따라오시면은 어느 순간에는 고개를 좀 끄덕이시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어느 순간 또 헷갈리고 그렇죠. 카멜레온 같습니다. 이 개념들이. 그런 저희가 정말 계속 덕담 시리즈 휴먼 레벨 인텔리전스를 계속 가면서 아마 이 주제가 계속 변주를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어떻게 변주를 할지 저희도 계속 배워가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